안녕하세요.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감동이 있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에 이런 감동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저희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함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세계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나탈리아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역사를 기본으로 세계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역사를 비롯해 세계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할수록 전 세계 인류 역사가 결국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될 텐데 취업을 생각해보면 노르웨이의 역사만 알아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서양사 그리고 동양사 전반에까지 연구를 해서 더 깊은 이해와 응용력을 가져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드는 요즘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세상이 짧은 시간에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역사의 틀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영역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갖고 아이디어를 재창조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 큰 흐름 속에 이번에 저희 교수님과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경험의 폭과 견문을 넓혀주고 이질적인 문화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시아 역사 탐방 투어를 추진하셨어요. 학교 측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셔서 일정 부분 자비만 내면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투어 기회가 주어졌어요. 결국 교수님의 예상과 기대치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특히 한국에 가보고 싶어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K-팝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높아진 상황이라 사비를 들여서라도 한국 방문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번 투어 기회를 잡는다면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한국을 비롯해서 이웃나라 일본도 경험할 수 있기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투어에 참여 신청했지만 대다수의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순수하게 학문적인 공부를 위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지라 한가하게 단순히 즐기고 놀거나 단순 구경할 생각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투어의 일정이 다가오고 있었고 출발 전 모여서 이번 방문 취지와 준비사항, 현지에서의 일정 등을 공유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여유 있는 일정들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일정을 조금 더 늘리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상 변경할 수는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저렇게까지 정해진 일정을 변경할 만큼 그렇게 특별한 일인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한국이 좋아도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일정을 소개하는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의 아쉬움의 탄식과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시 투어가 아닌 역사 유적지가 많이 있는 경주라는 도시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에는 들르지 않을 계획을 듣고 강당은 더욱 소란스러워졌고 교수님도 학생들을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빼셨습니다. 교수님은 이번 아시아 투어는 단순 여행으로 놀러가는 게 아니길 바라셨는데 현실은 대다수의 학생들과는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일본과 한국 견학을 하고 노르웨이로 돌아오는 것으로 사전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투어 당일 저희가 처음 도착한 곳은 일본의 도쿄 국제공항이었어요. 저희는 시내가 아닌 교토로 바로 향했는데 교토는 오랜 역사의 유물들과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듣고 아시아 문화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역사학과의 학생들이라도 생소한 동양의 역사 투어는 낯설고 이질감이 느껴져서인지 분위기는 흥미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견학을 교육적인 목표로 왔지만 실은 같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디를 가더라도 일본 특유의 조용히 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문화가 달랐던 저희로선 침체된 분위기가 자연스레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숙소까지 이어졌는데 보통의 여행에서 그렇듯
친구들끼리 같은 방을 쓰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같이 온 사람들끼리 웃고 떠드는 그런 즐거운 분위기 말이죠. 그런 분위기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여기 일본에 도착하기 전까진 그랬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웃고 떠들며 장난도 치며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수님이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더 이상 떠들지 말고 잠자리에 드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어요. 노르웨이와 시차 영향이 있기에 사실상 지금 바로 잔다는 건 무척이나 곤혹스러운 일이었는데, 교수님은 주변에서 민원과 항의가 들어왔다며 더욱 조용히 지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런 항의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실내에서 크게 떠들지도 않았던 상황이었고, 이 숙소 전체를 빌려서 저희 일행 말고는 다른 투숙객들은 없던 상황이었기에 황당하고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도 이런 상황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이곳은 다른 나라기에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규칙을 따르는 게 맞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기분은 순식간에 다운되었고 다들 눕거나 앉아서 핸드폰만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낮에 생각보다 지루한 투어를 하고 저녁에 즐거운 시간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크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친구와 함께 밤거리를 나갔고 숙소로 돌아오며 편의점을 발견해 간단하게 간식거리를 먹고 잠시나마 숨을 돌렸습니다. 다시 숙소로 돌아오며 정말 황당하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웃 주민들과 일본의 경찰들도 숙소 앞에 서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누가 듣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상황처럼 귓속말로 소곤소곤 대화했습니다. 저랑 친구는 그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그들 옆을 지나갔는데 저희의 움직임을 일제히 매서운 눈으로 봐서 당황했습니다. 최대한 그들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피해서 숙소로 들어왔는데 숙소 내부는 정막과 정적이 흘렀고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외출 전까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너무나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경찰들을 대동한 아주머니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교수님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심하게 항의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자 통역사를 대동하기 이르렀고 결국 교수님은 일본 경찰의 인도하에 동네 사람들을 따라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교수님을 통해 들은 사건의 전황과 내용은 이해가 안 가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일본의 집들은 방음이 잘 안 되는 편이라 이렇게 단체로 여행 오는 경우 굉장히 시끄러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그때마다 설명을 하고 상황에 따라 경고도 하지만 문화와 살아온 방식이 전혀 다른 관광객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이었죠. 이런 상황이 지속 반복되며 악순환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처음부터 법적인 조치를 위해 경찰을 대동하는 방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첫 항해 때 경찰이 다소 늦게 도착해 화가 난 동네 주민이 먼저 숙소 건물 문을 두들겼던 것이고 뒤늦게 방문한 경찰과 또다시 숙소로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주민들이 시끄럽다는 항의가 있은 직후 학생들을 모두 조용히 시켰고 그 뒤로부터는 소음이 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일본의 경찰이 왔을 때에도 시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과태료 처분을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주민들의 진술만 듣고 과태료 처분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교수님은 부당함에 불복하여 의견을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과의 마찰로 경찰서까지 다녀오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딱 질색이라며 노골적으로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보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이곳에서 많은 실망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숙소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은 숙소들이 동네 주민들의 거주지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동네 사람들이 살 법한 곳인데 입구에는 호텔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 가정집을 개조해서 관광객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들지 않는 관광객들과 잦은 마찰이 있어 왔고요. 이런 식으로 숙소를 주거지역 한복판에 마구잡이로 지어놓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유난히 조용히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한몫했고요.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저희는 불쾌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는 조용히 지내다가 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도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못 가보고 일본의 교토처럼 유적지가 많이 있는 그런 도시를 간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쾌했던 경험이 다시 반복될까 걱정도 되며 한국도 마찬가지로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처음 경험하는 문화와 분위기에 흥미로운 마음이 있었지만 한번 경험했기에 한국에서는 큰 기대 없이 비슷한 분위기를 예상했습니다.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고 버스를 타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큰 기대가 없었기에 경주로 가는 길 내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불쾌한 경험이 저희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경주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즐거운 시간에 기분 좋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일본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한국 사람들의 분위기와 태도 때문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유적지를 관람할 때 조용히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했다면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도 즐겁게 웃으며 여행 온 사람들답게 유쾌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사방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져 마치 파티에 와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리 역사 유적지지만 실내 박물관도 아니었기에 즐겁게 웃고 떠들지 않을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은 다소 자유분방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매우 즐거운 느낌이 고취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주라는 곳에서 풍기는 한국만의 분위기는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교토는 도시 속에 중간중간 유적지가 있는 느낌이었다면 경주는 그 자체로 옛날 이 땅에 있던 도시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높은 건물들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옛날 도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존해 놓으며 자연스러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전반적인 모습이 옛 건물의 양식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기억에 크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에서 마음대로 웃고 떠들며 관람을 할 수 있어 분위기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로 너무 즐거운 시간과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숙소 전체를 빌려 게스트하우스 개념이었는데 게스트하우스에 호스트가 상주에 있었기에 처음에는 그분의 눈치를 봤습니다. 떠들면 그 사람도 일본에서처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년의 한국인 호스트는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냐며 기타를 꺼내오셔서 저희에게 연주를 들려주셨습니다. 비틀즈의 곡같이 과거의 명곡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K-팝 음악, 미국의 팝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해주며 노래도 불렀어요. 호스트께서 기타를 치자 흥이 많은 우리는 금세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2시간 넘게 이야기꽃을 피우고 노래하며 한국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숙소 건물은 동네 주민들의 거주지와 거리가 있었고 일본의 건물들보다 방음이 잘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한국에서 첫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희는 한국의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낯선 한국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했는데 확실히 성향과 분위기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어르신분들은 저희에게 관심을 주시며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시며 환영해 주셨습니다. 이번 투어 일정이 한국에 왔다가 일본에 갔다면 일본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 순서가 거꾸로 되어 아쉬웠습니다. 일본에서 겪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아시아는 그저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람들만 있을 것이고 어디에서든지 눈치를 봐야 하는 줄 알았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너무나 모든 게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지 않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동일했지만 불필요한 상황에서 제약 상황을 받아들이고 억누르면서 행동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기대한 많은 학생들의 의견으로 일정에는 없었지만 짧게 제주도를 방문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은 제주도의 멋진 경관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자연이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그 광경이 굉장히 이질적이나 멋지고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태리 나폴리의 해변이 세계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와보니 세계 최고의 해변들과 견주어도 손색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구조물과 명소들에 더해 현대적인 높은 건물들을 보며 한국의 경제 수준을 가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즐길 거리가 풍부한 휴양지와 도시의 분위기를 더 좋아합니다. 해변에서 한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춤추고 즐기면서 느낀 점은 낯을 매우 가리는 일본의 젊은 남자들과 다르게 한국의 젊은 남자들은 표현 방식과 성향이 호전적이고 매력적이라 가까이 있는 나라지만 성향은 크게 다름을 느꼈습니다. 대화를 통해 이들은 한국의 MZ세대로 자신에게 당당하고 멋진 것을 알고 자신감이 있으며 그것을 잘 표현할 줄 아는 한국만의 문화로 이해했습니다. 한국을 경험하면서 바로 옆 나라지만 사람들의 성향과 성격 그리고 문화적 분위기가 아주 크게 다를 수 있음에 또 한 번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방문하지 못하고 노르웨이로 돌아와야 했기에 그 점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한편으로 더 놀라웠던 사실은 어느새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한국 문화를 동경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방문 전에는 몰랐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정말 많은 부분 높은 수준이었고 왜 한국이 핫플레이스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방학 때 친구들과 서울 방문 계획을 세우며 하루하루 설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 음악 플레이리스트에는 게스트하우스 아저씨가 연주해 주었던 한국의 트로트 가수 이명웅 씨 노래도 리스트에 들어와 있답니다. 꼭 다시 한국에 방문해서 서울의 후기를 또 글로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세상에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